자, 안녕하십니까. 늘 목이 이렇게 안 좋네. 제가 어릴 때 닭이 자꾸 날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옆집에 순덕인가? 그 순덕이를 좋아했는데 이 닭이 자꾸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닭하고는 어울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닭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이게 또 가끔 또 이게 앞발을 이렇게 확 해서 올라타기도 하고 뭐 좀 겁도 나고. 그래서 참다가 한번 발로 찼죠. 근데 그럴 때 하필 엄마가 그걸 딱 본 거죠. 내가 이제 닭을 차는 거를. 그래서 엄마가 이제 나를 막 나무라는 거예요. 솔직히 난 닭하고 같은 놈이 돼버린 거야. 진짜 닭한테 관심도 없는데. 근데 닭 이 자식은 그 이후에 엄마가 모유를 좀 많이 주고 이러니까 은근히 즐기는 것 같아, 나하고 싸움을. 난 옆집에 순덕이를 좋아하는데. 그러고 닭이 뭐 나하고 싸우면 지도 사람이 되나 이런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 싸우면서 혼나면서 인간 취급받는 그런 느낌이 드는 모양이죠. 나는 전혀 관심이 없는데. 나는 옆집에 순덕이를 좋아하는데. 뭐 혹시 죽어서 닭이 인간이 되고 아니면 또 내가 닭이 되거나 그러면 뭐 이제 서로 사귈 수도 있겠죠. 얘기도 하고. 근데 지금은 전혀 아닌 거예요. 근데 이놈이 자꾸 시비를 걸어 따라다니면서. 그리고 또 제가 나하고 싸웠다는 그 사실이 이놈한테는 자랑스러운 모양이죠. 나는 옆집에 순덕이를 좋아하는데. 하여튼 뭐 그런 것이 있고요. 음악 하나 듭시다. 뭐가 좋나. 500마일? 뭐. 좀 들리나요? 전 이거 가사는 전혀 모르는데 이 노래가 참 좋더라고. 저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외국어 가사는 거의 모르고. 저 노래죠? 오늘 주제는 사실은 징후라 이러면 조짐이죠, 조짐. 징자도 조짐에 대한 얘기고, 징조, 조짐, 낌새, 겉으로 드러나는 낌새, 이런 걸 징후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징후를 느끼는 거는 제가 생각하긴 그렇습니다. 좀 어떤 사물이나 어떤 현상, 뭐 사물이라면 거기에 이제 인간, 사람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고요히 앉아서 넋을 놓고 좀 이 머리를 비워야지, 그죠? 깨끗하게. 그러고 계속 바라보면 그 이전에 보지 못했던 어떤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대상의 또 다른 면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죠? 그거를 말하고 싶고. 근데 그것이 또 어떨 때는 이런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아요. 고요하게 앉아서 계속 바라보지 않고
어느 날 느닷없이 그를 딱 봤는데 어떤 사람 혹은 어떤 사물, 어떤 현상, 그 머리에 뭐 이렇게 망치로 맞듯이 이렇게 탁 다가오는 그 매력이 있어요. 뭐 풀을 보면 예를 들어서 풀이 이렇게 흔들흔들 할 때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게 무슨 말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 가장 많이 흔들리는 부분이 풀의 입술이고, 또 풀이 고요히 있을 때는 보면 귀를 열고 그 내 말을 듣고 있는 것 같아요. 풀하고 이제 대화하는 거죠. 근데 그게 한참 바라봐서도 느낄 수 있겠지만 그냥 느닷없이 다가올 때, 예를 들어서 제가 파우스트님을 좋아하는데 이 양반 뭐 그다지 매력이 없었어요 처음에. 근데 그 묘한 그 댓글 하나나 이런 거에서 탁 다가오던 그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또 구매에서 처음 만났을 때 아이고 하는 그 있잖아, 아이고 여기까지 뭐 이런 그런 만남들에 대한 그 느낌이 이성적으로 느껴진다기보다 이 몸에서 그냥 이렇게 쏙, 그러니까 무슨 뜨거운 물이 확 끌어차듯이 갑자기 그 끌어오르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징후라는 이런 시도, 이 시도 사실은 그런 과정에서 느낀 거를 쓴 거예요. 근데 조금 이제 뭐 철학적인 분위기도 좀 나고 조금 낯설게, 뭐 예를 들어서 파우스트님을 만났는데 너무 매력적이었다, 아이고 나는 그가 좋다, 만약에 이렇게 쓰면 그 시가 아니겠죠. 그죠? 차라리 중얼거리는 게 낫지. 한번 일단 간단하게 한번 낭송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부분 간단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오늘 딴 얘기가 좀 많았기 때문에. 징후. 이 음악을 좀 틀어야 되는가? 잠깐만요. 누가 또 문자가 왔네. 김민기의 저 부는 바람. 누가 보았을까? 부는 바람을, 그렇지, 바람을 또 새로운, 아무도 보지 못한 것을 보는 그 마음. 슬플 때도 있죠, 솔직히 좀. 혼자 보니까 남이 생각지 않은 진실에 직면했을 때 서글픔도 있습니다. 다 좋은 게 아니고. 낭송하겠습니다. 징후. 그토록 많은 흘러가는 인연들의 혼돈 속에서 하필 너는 왔다. 충격이 이전의 나를 다 흔들 때 촉수를 내밀어 맞이한 해후. 눈을 떠 처음으로 비친 시선이 생겼고 벽을 통과한 마주침으로 너는 번식되기 시작했다. 전염처럼 나를 무한히 이동시키는 해후는 진행형이었고 떨리는 현재였으므로 우리는 사랑했고 사랑할 것이었다. 해후의 아래에서 스물스물 올라오는 고요한 징후. 너를 눈치채기 위하여 뜬 눈으로 세운 밤들을 지나 몰랐던 네가 스며드는 건 무섭고 희한한 일이었다. 소문은 빠르게 몸 전체로 퍼졌고 피부와 속살들이 밤새 수런거리며 너를 놓치지 않기 위해 아팠다.
아까 서두에 좀 얘기했지만, 뭐, 시 전체 내용은 내가 너를 만났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너가, 뭐, 여자일 수도 있고, 연인일 수도 있지만, 어떤 진실, 혹은 어떤 사람의 아주 매력적인 어떤 부분, 그걸 딱 만나는 게, 그때 그 매력이 너가 되겠죠, 너. 혹은 진실을 깨닫는 어떤 그 순간을 내가 만날 수도 있고, 뭐, 진실이라면, 뭐, 인생의 진실, 뭐, 사물의 진실, 뭐, 시간의 진실, 아니면 당신, 이거 보는 당신, 너의 진실. 그런 걸 내가 만나는 거죠. 그래서 그토록 많은 흘러가는 인연들의 혼돈 속에서, 혼돈이라면 카오스라는데, 나는 카오스가 우리, 무질서한 그런 혼돈이 아니라, 그 혼돈 속에 있는 질서, 그런 거 우리가 카오스라고 하잖아요. 그런 내가 혼돈스럽게 있을 때, 너가 왔어, 나한테. 그러니까 이제 셋째 줄에 보면, 충격이 이전의 너를 다 흔들 때, 이전에 나를 다 흔든다. 그러니까 이전에 나는 철저히 부서지고 그 새로운 존재인 너를 만나게 될 때 그 진짜 감동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구미 갔을 때 파워 스님을 만났을 때 내가 이전에 나의 어떤 상태로서 건방지게 파워 스님을 못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파워 스님도 나를 비운 상태, 당신을 비운 상태, 나도 나를 비운 상태에서 처음에 만났을 때 그 묘한 그 쾌감이 있어요. 사나이들끼리지만 기분 좋게 딱 첫 술을 들 때 그런 거. 그러니까 이전에 나를 다 흔들어 버리는 거지. 새로운 존재를 만나는 그 반가움. 나는 촉수를 내밀어 맞이한 해후 이랬죠. 해후는 한번 만난 사람을 다시 만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파우스님을 처음 만났지만 이전에 만난 것 같은 느낌, 그 묘한 그런 거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촉수를 내밀어 만난다는 거는 나의 가장 섬세하고 순결한 상태로 그 첫 잔을 드는 거죠. 눈을 떠 처음으로 비친 시선이 생겼고 벽을 통과한 마주침으로 너는 번식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내 온몸에 그 만남의 반가움이 번식된다. 퍼져나간다는 거죠. 반갑다 이거보다 번식된다 이러면 좋잖아요. 번식된다. 그러면 더 많이 느끼겠죠. 그 동물적 감각을 팍 번식돼 나가는 뭐 벌레, 서멀거리는 벌레, 이거 번식, 뭐죠? 모기가 막 번식 잘하듯이 번식되면 막 그 동물적인 육감으로 온몸에 퍼져가는 거. 그러니까 전염처럼 나를 무한히 이동시키는 내가 새로운 공간으로 가는 것 같은 느낌. 해오는 진행이었고 떨리는 현재였으므로 우리는 사랑했고 사랑할 것이다. 이때 사랑은 남녀간의 사랑만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 어떤 매력 혹은 진실을 만났을 때 그 진실을 내가 멋지게 실현시키고 싶은 거죠. 해후의 아래에서 스물스물 올라오는 고요한 징후 이제 느끼는 거예요. 그 조짐을 이 사람 괜찮구나. 함께하고 싶다. 너를 눈치채기 위해 뜬 눈으로 세운 밤들을 지나 몰랐던 네가 스며드는 건 무섭고 희한한 일이다. 왜 무섭고 희한하다 했냐면 이 짜릿한 거 있죠. 사랑하는 내가 남자니까 이제 이성 여인의 손을 잡았을 때도 짜릿하지만 어떤 진실에 직면했을 때 이거 멋있다. 뭐 쉽게 말하면 파우스님을 딱 만났을 때 그 짜릿한 그 쾌감이 있습니다. 2차 3차 가기 전에 말이에요. 소문은 빠르게 몸 전체로 퍼졌고 즉 내가 모르던 걸 내 몸이 느끼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참 좋은 거구나. 이렇게 낯선 공간에 와서 처음으로 사람을 만나서 술을 한잔하고 말이야.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 모르던 걸 알게 되었을 때 희열 그런 거. 피부와 속살들이 밤새 수런거리며 너를 놓치지 않기 위해 아팠다. 아프지 않고 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카우스님도 나한테 아픔을 이야기하고 우리 맨날 히닥거리던 건 아니었거든요. 서로 소변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소변 보다가 이렇게 썩 쳐다보고 이렇게 먼저 그 소변 줄기를 멈추면 괜히 미안할 것 같은. 그래서 좀 덜 나오는 거라면 계속 오래 넣어줘야 될 것 같은. 소변을 봐야 될 것 같은. 그래 이제 서로 그런 어떤 묘한 신경전을 벌이다가 동시에 싹 이제 그 줄기를 멈추는 그거 사실 그 재주죠. 여자들이 이런 거 못 할 거예요. 그 벽에다가 같이 막
그 소변의 낙서를 막 하다가 가로등 밑에서 딱 줄기를 멈추고 3차로 이제 가는 거지. 이 3차라는 게 뭐 이상한 생각하지 마시고 또 다른 술집으로 이동하는. 그 전에 그걸 싹 정리하고. 그럼 거기 가면 또 다른 진실에 직면할 것 같은 그 징후, 조짐을 느끼면서 우리는 새로운 공간으로 가는 거죠. 뭐 그런 의미에서 한번 써본 겁니다. 그리고 한번 다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읽기 싫으면 안 읽어도 됩니다. 예, 그냥 또 전화 오네. 예, 여기까지 일단 마치겠습니다.